자, 우리 오늘 161페이지. 네, 입지와 공간 구조를 할 차례죠. 네, 여기 펴세요. 자, 이 161페이지 보시면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를 할 텐데, 그 중에서 먼저 지대론이 먼저 나옵니다. 지대론. 이 지대론은 시험에서 꼭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한 문제가. 네, 꼭 나와요.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지대라는 말이 나오고 지가라는 말이 나오죠. 지대는, 네, 토지를 사용한 대가, 즉, 토지 사용료예요.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 네, 토지 사용, 유량이죠. 우리 앞에 유량 재량할 때 기억납니까? 네, 지대는 유량이고요. 자, 지가는 토지 가격이에요. 지가가. 그러니까 지가는 저량이죠. 저량. 네, 이런 거는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보면 식이 하나 나와요. 식이 나오는데, 지가는 지대를 이자율로 나눈 거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이때, 자, 이자율이 이렇게 오르면요. 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은 이렇게 어떤 관계로 움직일까요? 자, 우리 뭐 수학에서 분모가 커지면 이게 작아지죠? 맞아요? 네, 작아져요. 자, 근데 지대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가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가와 이자율은 비례관계라 그래야 될까요? 반비례관계라 그래야 될까요? 네, 항상 우리 시에서 요해하고 분모하고 얘하고는 항상 반비례관계 있어요. 반비례. 여기 밑에 이런 말 없으면 적어주세요. 지대와 지가와 지대는 무슨 관계일까요? 비례관계죠. 그래서 제가 제가 결혼 처음 할 때 같은 방향이면 비례, 반대 방향이면 반비례 이런 걸 기억하라는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 저런 걸 우리가 써먹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네, 저런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저런 애들은. 네,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다.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있긴 있네요. 있죠? 네,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전용수익과 경제지대는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163페이지 봅니다. 자, 거기 보면 지대 결정 이론이라고 나오죠. 찾으셨나요? 네, 지대 결정 이론에서 먼저 그 표에 보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우리 경제학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는데 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라는 또 경제학 학파예요. 학파인데 이 둘은 지대에 관해서는 좀 견해가 달라. 이 사람들이 지대에 관해서 이렇게 좀 논쟁, 다툼이 있다는 얘기예요. 학자들끼리 견해가 다르다. 근데 이 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5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최소한 3개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고전학파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네, 잉여로 봅니다. 잉여. 기억해야 됩니다. 지대를 잉여로 봅니다. 고전학파는 잉여를 불로소득이라고도 그러고요. 네, 초과 이윤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봅니까? 네, 생산 비용 또는 비용으로 봐요. 비용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비용 옆에다가. 네, 비용으로 봤다는 얘기는 생산 요소의 가격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생산 요소의 대표적인 게 노동 같은 거 있잖아요. 노동의 가격이 뭐예요? 임금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는 말이나 비용이라는 말이나 같이 써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저는 건 기억해놔야 됩니다. 저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네, 비용을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고 말을 바꾸면 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틀린단 말이에요. 비용이라는 말이나 생산 요소의 가격이나 말이나 똑같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 2번인데요. 2번에 여기 토지, 노동, 자본 돼 있잖아요. 뜬금없이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좀 그런데 이걸 생산 요소라 그러거든요.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생산 요소를. 옆에다 적었습니다. 3분법. 생산 요소를 3개로 나누고 있잖아요. 토지, 노동, 자본, 이게 대표적인 생산 요소예요. 생산 요소라는 거는 생산물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3분법이에요. 자, 근데 신고전학파는 보면 그게 뭐라 적어놨냐면 토지, 노동, 자본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신고전학파는 아예 생산 요소를 구분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짝긋고 제가 말씀드린 데 적으세요. 신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구분할 때 자본 옆에다 자본, 노동 이렇게 적으세요. 신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자본과 노동으로 나눠요. 그러면 몇 분법이라 그래야 될까요? 2분법이에요. 2분법. 얘들은 생산 요소를 2개로 봐. 그럼 이 말은 토지가 어디 가서 토지가 없죠? 토지가 없잖아요.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토지를 자본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고전학파는 토지도 뭐로 본다? 자본으로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주들을 자본가라 불러요. 토지도 자본이라 보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구분할 때 토지와 자본을 구분한다. 근데 신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질문이 낼 수도 있다고. 약간 어렵지만 그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 그 다음, 물론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은 잘 없더라도 좀 나올 가능성 있는 것들은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이제 시험 난이도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면요. 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제가 1번, 2번, 4번이 3개 하고 있어요. 이 3개는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4번은 보면, 고전학파는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산물의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근데 신고전학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비용이 올라가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물건을 만든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 만약에 기름값이 올라간다든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가면 가격도 물론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임금이 올라가면 물건값 올라가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근데 고전학파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 이 정도면 안 돼. 자, 그럼 보세요. 고전학파는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도 시험에 낼 수 있고 이 말도 맞는지 보세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지대가 상승한다. 맞아요? 아니, 고전학파 지금 얘기하고 있어. 고전학파.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고전학파의 생각을 묻는 거야 지금. 고전학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 생산물 가격이, 여러분 이거 말만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데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파라고요? 고전학파. 그럼 이 고전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생산물 가격이 오르면 지대도 올라간다 이 얘기입니까? 그래, 맞아. 그럼 시험에서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지대도 상승한다. 이게 누구라고? 그래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국어가 약하다고 그랬지. 우린 국어가 약해. 그리고 시험장에 고전학파는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딱 외우고 갔거든. 아, 그래,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 하고 왔는데 지문을 딱 보니까 생산물 가격이 오르면 지대가 오른다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야. 얘는 누구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얘들은 고전학파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배웠잖아. 그러면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이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고전학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대가 상승하면 생산물 가격이 상승.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작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왜 이런 논란이 있냐면 이 당시에 유럽에 밀 가격이 폭등을 하거든요. 밀값이 폭등을 해요. 밀값이. 그래서 신고전학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대가 밀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밀 가격이 오른 이유가 지대가 올랐기 때문이다. 지대가 올라서 밀값이 폭등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주들이 토지 사용료를 많이 받으니까 지금 밀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주를 좋게 안 봐요.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고전학파는 그게 아닌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사람들이 밀을 많이 먹기 때문이야. 밀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밀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밀 가격이 올라가죠. 밀 수요가 증가하고 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대가 올라간 거지. 무슨 지대가 올라서 밀값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소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얘기할수록 좀 복잡해지니까 안 그다 기억하라고, 이렇게. 밀 가격이 지대를 결정했다, 이 말이야. 밀 가격이 지대를 결정했다. 고전학파. 근데 신고전학파는 지대가 밀 가격을 결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좀 이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됐나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3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지대 결정 이론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자, 우리 지대 결정 이론은 농경지 지대론이 있고 도시 지대론이 있어요. 시험은 이 농경지 지대론에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농경지 지대론에서. 지금 밑에 보면 차액 기대서 쭉 나와 있죠? 네, 그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지 지대론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차액 지대설. 두 번째가 절대 지대설. 세 번째가 위치 지대설입니다. 네, 작년에도 나왔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나와요. 여기서 거의 매년 나오는데 어려운 걸 묻지 않습니다. 어려운 걸 묻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정도만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자, 먼저 차액 기대설 보겠습니다. 이 차액 기대설은 네, 일단 리카도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리카도. 사람 이름 기억해야 돼요. 리카도. 리카도는 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 그럼 이 사람 고전학파니까 어떻게 주장할까? 이렇게 주장해. 고전학파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두 번째. 자, 이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은 이름부터 한번 봐봐봐요. 차액이라는 거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잖아. 지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대 차이의 원인을 설명한 사람이에요. 지대가 왜 차이가 날까, 토지마다. 여기는 지대가 100만 원, 여기는 지대가 50만 원, 여기는 30만 원이고 지대가 왜 차이가 날까? 이걸 설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지대 차이 원인은 토지의 비옥도 때문이라고 봅니다. 비옥도 차이. 비옥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비옥도. 물론 리카도는 차액 기대설에서 수학 체감의 법칙도 설명해. 수학 체감의 법칙도 중요하다 그래. 수학 체감의 법칙도 중요하다 그러지만 그보다도 비옥도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카도를 설명할 때는 일단 비옥도라는 게 일단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비옥도 나오면 뭐라고요? 비옥도가 뭔지는 아세요? 땅이 뭐 기름지냐, 토지의 생산성 이래도 됩니까? 토지의 생산성 그래도 괜찮아요. 비옥도가 생산성이에요. 생산력 그래도 괜찮고. 그러면 여기가 토지가 비옥해, 여기는 별로 안 비옥해. 그럼 어디가 비싸? 저기가, 비옥한 토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옥한 토지는 부족하다,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토지가 비옥할수록 지대를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 아니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 그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농사를 짓는 땅 중에서 비옥도가 가장 낮은 땅, 비옥도가 가장 낮은 땅을 뭐라 부르냐면 최열등지라 그래요. 비옥도가 제일 낮아. 최열등지. 다른 말로는요, 한계지라고도 그래요. 한계지. 자, 이 리카도는 이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나중에 책에는 줄을 쳐드리겠습니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돼. 이 세 개는. 자, 그러면 이 말 맞는지 보세요.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제가 이게 안 적었지만 리카도 무슨 파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차액지대설에 의하면 생산물 가격이 오르면 지대가 상승한다. 맞아요. 그래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고전학파 내용을 알아야 된다니까. 신고전학파도 알아야 되고. 제가 안 적어도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네. 고전학파니까. 자, 그 다음 절대지대설입니다. 이 절대지대설은 마르크스가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르크스 맞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신고전학파예요. 그럼 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하고 의견이 좀 다르겠죠? 다릅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에서는 이 두 번째, 두 번째. 아까 한계지 있었잖아요. 최열등지. 자,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마르크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예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더라. 그럼 이제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지대가 왜 발생할까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있더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의 마르크스의 이제 기본 내용은 지대의 발생 원인이에요. 지대의 발생 원인. 그럼 왜 지대가 발생할까? 이 지대 발생 원인은 소유권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유권, 땅 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땅 주인이. 그러니까 땅 주인이, 토지 주인이 지대를 내라고 그러니까 안 낼 수가 없잖아요. 한계지고 뭐고 간에. 맞습니까? 지주가 내라 하니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니까 지주의 요구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소유라는 이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토지 사유화 그래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절대지대설은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래야 됩니까?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야 됩니까? 그렇죠. 지대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한다. 신고전학파니까. 됐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교재 한번 볼게요. 관계되는 것도 줄 좀 치겠습니다. 자, 163페이지입니다. 차액지대설. 자, 옆에 리카도 줄 치고요. 사람 이름 리카도라 그랬죠? 리카도. 자, 1번 읽어볼게요.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는 제한되어 있고 비옥도 동그라미 하고요. 별표. 비옥도와 위치는 신경 쓰지 말고요. 생산성의 차이가 있으며 수학체감의 법칙 줄칩니다. 그래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얘기할 때는 비옥도, 수학체감 법칙 이런 말들이 나오면 리카도라는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서 수학체감 법칙은 안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옥도는 거의 늘 나오고 있습니다. 리카도를 설명할 때. 리카도를 설명할 때는 비옥도를 빼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비옥도라는 말 자체를 조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요. 차액지대란, 자, 줄 한번 쳐볼까요?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이. 줄 쳤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차이야, 이게? 이게 비옥도 차이인 거야. 맞아요? 이게 비옥도 차이. 생산성이 비옥도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저희가 한계지라 그래 볼게요. 저희가 한계지인데 지금 지대가 0이야, 0. 자, 저기서 1로 올수록 비옥도가 좋아. 그러면 저기서 1로 올수록 지대가 점점 비싸지겠죠? 1로 올수록 비옥하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대가 차이 나는 이유는 한계지의 비옥도와 한계지의 생산성과 이 토지와의 비옥도, 이 토지의 생산성 차이를 뭐로 본다? 지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를 지대의 차이로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옥도의 차이가 곧 뭐야? 지대의 차이다. 이 얘기잖아. 말은 길게 해놨지만. 글은 길게 적어놨지만 해당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 차이, 이 말은 해당 토지의 비옥도와
한계지의 비옥도 차이 이 얘기잖아요. 그 차이를 뭐로 본다는 거야? 지대의 차이로 본다. 국어다. 이것도 다 국어인 거예요. 내용을 글로 적은 거잖아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글로 쫙 적은 거죠.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걸 글로 적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내용을 글로 적는 사람들 주로 직업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평론가, 기자, 논설, 주간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 글 잘 적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말로 글로 적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글인데도 우리 읽으면 모르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그런 글을 읽어본 잘 없어서 그래. 그래서 국어가 중요하다고.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출처는 없어요. 시험 지문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차액지대설이란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교수도 이렇게 길게 적을 수도 있다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유식한 말을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알아두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을 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돼 있습니까? 네, 그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계지는 지대가 0이야. 자, 그 다음 네, 동그라미 3번에요. 줄함 칠게요.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보입니까? 곡물 가격이 생산물 가격입니다. 고전학파니까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곡물 가격이 오르면 지대도 오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지. 비핵화는 안 중요하고. 됐습니다. 넘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줄을 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절대지대설이에요. 절대지대설은 마르크스가 주장했어요. 마르크스. 자, 동그라미 1번에 소유라는 말 보입니까? 네, 소유 동그라미 하세요. 별표입니다. 소유라는 말 나오면 그냥 마르크스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지대설 소유 나오면 이게 힌트거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소유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지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 때문에 그 밑에 보니까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봅니다. 줄칩니다.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의 요구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줄 치세요. 동그라미 3번에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지대가 비옥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비옥도하고는 지대하고는 관계없다. 비옥도가 많고 높고 적고에 따라 지대가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지주가 그냥 많이 내라 그러면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있을까요? 없죠. 주인이 있는 땅은 다 지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말은 지대에 있어 가지고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지. 예외가 없는 게 절대야 상대적이야. 그래서 이를 절대지대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는 없다. 지대에 있어 가지고는 토지들은 예외가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절대. 됐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고전학파니까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 4번에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무슨 파니까 얘는? 신고전학파니까. 자, 그리고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딱 상반되죠, 얘들은. 딱 표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지대설입니다. 자, 위치지대설은 튀넨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튀넨. 이 튀넨 고전학파예요. 고전학파. 그러니까 리카르도하고 친구네. 같은 파다, 같은 파. 동문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튀넨은 고전학파니까 리카르도의 이 주장을 인정해줄까 안 해줄까? 해줘요. 리카르도의 생각 인정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비옥도 차이 때문에 지대가 차이나 리카르도 네 말 맞아 이렇게 동의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리카르도와 여기 튀넨과의 차이점. 나중에 튀넨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 이 사람은 고립국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고립국이라는 저서. 자,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여기가 시장이고 시장을 중심으로
농업지역이 이렇게 형성된다고 봐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요. 그럼 이 당시는 지금 농경사회거든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사회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토지 A가 있고 여기에 토지 B가 있다. 여기 토지 B야. 이것도 100평. 이건 똑같은 크기라고 그러겠습니다. 100평입니다. 자, 이 A라는 토지하고 B라는 토지가 비옥도가 똑같아. 비옥도가 동일해. 비옥도가 똑같아요. 그럼 리카도에 의하면 이 A와 B라는 토지는 지대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지대 차이 안 나겠지? 아까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가 지대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옥도가 똑같으면 지대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튀네는 가보니까 실제로 가봤더니 지대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지대가. 즉 비옥도가 동일한데도 지대가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리카도는 설명을 못해요. 리카도 설명을 못하는 거야. 이걸 빨리 발표한 애들은 실수가 좀 많아. 하지만 빨리 발표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원조니까 그건 또 나름대로 가치는 있겠지만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 사람이 튀넨이에요. 튀넨. 튀넨은 비옥도가 동일하지만 지대가 차이 나는 원인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 원인이 뭐냐? 자, 이 당시는 농경사회라 그랬죠. 자,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을 싣고 시장에 가서 팝니다. 시장에 싣고 가야 돼. 이 사람도 싣고 와야 돼. 맞아요?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네, 수송비, 그죠? 운송비, 수송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수송비가 중요하다. 이게. 나중에 제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수송비라는 게 나오면 튀닌입니다. 이전에 얘들은 수송비 개념이 없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A 토지는 시장에 가는 거리가 가깝죠? 그 수송비가 많이 들어, 작게 들어? 수송비가 작게 드니까 그 대신 지대가 비싸. 무슨 말 알겠어요? 수송비가 절약되니까 그 대신 지대는 어떻게 된다? 비싸다. 근데 얘는 수송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수송비가 많이 드는 대신에 지대는 싸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송비 차이 때문에 지대가 차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대가 차이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튀넨의 위치 지대설은 딱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튀넨의 위치 지대설은 토지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대가 차이 난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 이게 위치 지대론이니까 위치 때문에 지대가 차이 난다. 그럼 위치가 다른데 뭐 어떡하라고? 수송비가 차이 나기 때문이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딱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억을 해나가면 여러분들 공부가 잘 안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튀넨의 위치 지대로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대가 차이가 나. 그 위치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데 수송비가 차이 난다. 수송비? 그러면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죠? 수송비가 많이 드는 대신에 지대는 어떻다? 수송비도 많이 들고 지대도 비싸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튀넨의 가장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어떻게 된다? 싸진다. 중심으로 올수록 지대는 어떻게 된다? 현대 지대론의 근간을 이루죠. 자, 우리도 보세요. 현대 지금 중심이 땅값 지대가 비싸죠. 외곽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지대가 싸죠. 튀넨 이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 거리 개념이 없었다니까. 그냥 리카도는 비옥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르크스는 소유권 때문이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수송비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접근을 못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게요. 위치지대설. 자, 3번의 위치지대설인데요. 입지교차지대설이라고도 불러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입지교차지대설. 네. 자, 튀넨 주치고요. 옆에 고전학파입니다. 이 사람 고전학파. 튀넨 고전학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시장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거리에 따른 주 동그라미입니다. 수송비 동그라미 별표. 수송비 개념을 도입하여 지대를 설명했다. 자, 그 다음 거는 줄을 쳐야 돼요. 이제 지대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감소하므로 지대는 높아지며 뭐 그런 길지만 이해되십니까? 더 줄이고 싶으면 이런 뜻이야. 중심에 가까울수록 지대는 비싸다는 거야. 중심에 가까울수록. 왜? 수송비가 싸니까. 중심이 비싸다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다 이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 알지? 높아지며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므로 지대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즉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이고 지대와 수송비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죠. 지대가 비싸면 수송비가 싸고 지대가 싸면 수송비가 비싼 거니까 방향이 반대 아닙니까? 반비례 관계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티넨의 위치지대설은 우리 현대 지대론의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티넨은 그래서 좀 나름대로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네. 티넨은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7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작년 문제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리카도로 물어보고 리카도. 자, 보겠습니다. 기억.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맞습니까? 비옥 나왔잖아요. 비옥. 네. 리카도 맞아요. 니은에 조방적 한계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 조방적 한계의 토지가 뭘까요? 이게 한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 출제위원이 말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한계라는 말이 나와 있죠. 한계지라는 의미라 봐야 됩니다. 이게 처음 나온 용어지만. 그럼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또 무지대라는 또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무지대가 뭐지? 이러면 안 돼. 지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맞죠. 디귿에 토지 소유라는 어떤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소유라는 글자가 나왔단 말이야. 소유. 그럼 뭐예요? 마르크스예요. 소유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리카도 아니야 이렇게 해버려도 괜찮아요. 리카도는 소유 가지고 얘기 안 해. 그럼 디귿 아니죠. 자, 리얼에 지대는 잉여이기에 고전학파니까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 답은요.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디귿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1번 답 아니죠? 5번도 답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답은 이제 2, 3, 4번 중, 이거 아니다. 1번, 3번, 5번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답은 2번, 3번 두 개 중에 하나네? 그럼 소유라는 것만 알아도 이거 답이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네. 소유가 답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그죠? 그럼 결국 뭐만 2번과 4번의 차이 나는 게 뭐야? 기억이잖아, 기억.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그럼 기억을 딱 보니까 비옥한 나오니까 리카도 맞잖아.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거는 좀 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푸는 거고 제대로 된 사람은 처음에 쫙 읽어 나가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제시해 봤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 그러면 리얼은 답을 찾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별로 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중에서 리얼은 썩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하지만 출제는 됐지만. 그럼 기억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 기억 중요한 지문이다, 안 중요한 지문이다? 그렇지. 기억은 중요한 지문이야. 자, 디귿을 가지고 아니라는 걸 먼저 제꼈지, 우리가. 그럼 디귿은 중요한 지문이다, 안 중요한 지문이다? 중요한 지문이지. 맞아요? 답을 찾는 중요한 힌트 역할을 하고 있는 지문이 기억, 디귿 아닙니까? 그래,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제가. 그 두 개만 해도 이 문제 풀 수 있거든. 비옥 하나고, 비옥은 리카도다. 소유는 마르크스다. 이 두 개만 알아도 이 문제 푸는 거야. 많은 걸 알 필요 없어, 사실은.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165페이지에 입찰지대설입니다. 자, 입찰지대설은 이 도시지대론이에요. 도시지대론의 대표적인 게 입찰지대론입니다. 그럼 입찰지대론, 앞에 있던 이거는 농경지지대론이고, 입찰지대론은 무슨 지대라고요? 도시토지의 지대야. 도시토지. 그럼 도시토지라는 거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니죠? 그럼 도시토지는 뭐 하는데요? 집도 짓고, 상가도 짓고, 한마디로 건축물을 짓는 데가 도시토지 아닙니까? 우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입찰지대로는, 도시지대로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대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입찰지대로는 알론소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알론소. 자, 입찰지대로 먼저 이 입찰지대로는 티넨의 아까 티넨의 이론이 있었잖아요. 티넨의 이론을 도시지대에 응용했어요. 그냥 티넨이 항상 원조 역할을 많이 해요. 얘가 티넨을 응용한 겁니다. 티넨이 원조입니다. 티넨이 원조. 자, 입찰지대로는 제가 도시토지 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도시토지예요. 시험 어렵게 안 내요. 이게 너무 어렵게 공부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쟤는요. 근데 시험 어렵게 잘 안 내니까 중요한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 도시토지라는 건 아까도 여기 적은 것처럼 주거, 상업, 공업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도시토지를 이용할 사람들이야. 이 도시토지를 이용하실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집 짓겠다는 사람도 있고, 상가로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공장을 짓겠다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 모여 있어요, 이게 지금. 도시토지 이용하겠다는 사람들. 자, 이 토지를 사용하실 분들 얼마 낼 수 있는지 적어내세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 토지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토지 사용료를 좀 적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금액을 적어내겠죠? 맞아요. 그럼 나는 그 금액을 적어낸 사람 중에서 누구한테 저 토지를 줘야 될까요? 가장 적게 적은 사람, 가장 많이 쓴 사람. 많이 쓴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이런 걸 입찰이라 그러잖아요. 입찰은 물론 최고 입찰도 있고 최저 입찰도 있지만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한테 토지를 사용하게끔 해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금액을 적어낼 때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적어낼까요? 최소 금액을 적어낼까요? 금액 적어낼 때. 응? 적어낼 때는 작게 내는. 그러니까 본인이 낼 수 있는, 내 말이에요. 자기가 본인이 낼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적어야 돼? 최소 금액을 적어야 돼? 최고 금액을 적어내야 입찰을 따낼 거 아니에요. 경매하러 가면은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적지, 내가 낼 수 있는 최소 금액 적으면 안 적지, 그 말라 적고 100원 적지. 안 그래요? 내가 낼 수 있는 최소 금액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100원 적으면 경매 입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내가 낙찰을 받으려면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적어내야 이 사람 이기고 내가 뭐 경매를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적어내겠죠? 맞아요? 이걸 입찰지대라 부른다. 입찰지대론에서는 입찰지대의 뜻이 중요해요. 뜻이 일단 줄부터 치고 갈게요. 줄부터. 자, 165페이지. 입찰지대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입찰지대란 찾았습니까? 입찰지대 줄 치고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요거에 딱 줄을 치세요. 최대 금액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예요. 최소 금액으로 잘래요. 최소 금액으로. 그러니까 입찰지대라는 거는 이 토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금액은 과연 어디까지냐? 그 밑에 있어요.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금액이에요. 줄 치세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초과 이윤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지대를 많이 적어야 돼? 적게 적어내야 돼? 적게 적어내야, 내가 지대를 적게 적어내야 내 이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초과 이윤을 얻고 싶어가지고 지대를 좀 적게 적어냈어. 근데 경쟁자는 야, 나 초과 이윤 필요 없어. 나는 정상 이윤만 얻어도 돼. 정상 이윤이라는 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정상 이윤을 적어내버리면 나는 뺏기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최대 금액을 적어내는데 자기의 초과 이윤을 포기합니다.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금액까지 적어낼 수 있다. 즉 정상 이윤만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초과 이윤이 최대 그러면 안 돼요. 잘 쏘가 넘어가겠네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초과 이윤은 클수록 좋아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 시장은 그런 개념을 좀 버려야 돼. 우리 시장은 항상 균형이야, 균형. 그래서 이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 주체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그리고 그 금액은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금액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딱 정리해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그럼 이 토지는 누가 차지한다?
이 토지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차지하겠지. 맞아요? 그럼 이런 말을 질문들이 가능하잖아요. 도시 토지는 입지 경쟁이 발생해 발생 안 해? 저 가운데 토지 좋잖아요. 입지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럼 입지 경쟁이 발생하면 결국 지대를, 가장 높은 지대를 제시한 사람이 그 토지를 차지하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거 보세요. 도시 토지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용도로 할당된다. 맞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가운데가 상업이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내더라는 겁니다. 상업이. 그래서 가운데는 누가 차지한다? 상업이 차지하는 거예요. 상업이. 자, 그 다음에 조금 외곽으로 나가니까 주거용이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주거용이. 그리고 가장 외곽은 공업이 차지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토지가 상주공으로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뭐 때문이다?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까? 상주공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지대 지불 능력 차이인 거예요. 오케이? 지대 지불 능력 차이에 의해서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 교재에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상업이 저기가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데 아닙니까?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 상업 가운데가 제일 비싸 여기가. 그러면 가장 상업이 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저기에서는 그 위치상 뭐 저 말은 상업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상업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를 벗어나면 여기 주거 있잖아요. 여기는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거야. 자, 보세요. 이게 여기가 중심. 여기로 갈수록 외곽입니다. 제가 요 그래프를 그래프는 다음에 제가 그리게 그래프 지금 그리면 어려울까봐 제가 그래프를 일부러 안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외곽으로 갈수록 자, 주거용, 여기는 주거용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상업은 금액 많이 지불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저기서 상업을 해봤자 그만큼 큰 이익이 안 나. 그럼 저기서 누가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주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토지를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토지를 상업이나 주거 그 목적에 맞게 이용했을 때 가장 높은 순영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보세요. 토지는 가장 큰 순영가를 낼 수 있는 용도로 할당된다. 그래요.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은 얘기거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용도로 할당된다는 말은 가장 높은 지대를 낼 수 있다는 얘기는 가장 큰 순영가,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용도로 할당되는 거죠. 이 도시토지에다가 야, 집 지어서 돈 벌어라 이거 하고 엔젤이너스 해가지고 돈 벌어라 하고 어떤 게 더 낫다는 거야? 엔젤이너스 했을 때 돈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엔젤이너스 하는 사람이 또 큰 지대를 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무슨 용도로 이용돼 버린다고? 엔젤이너스로. 맞아. 근데 태아다리를 건너갔어. 거기는 엔젤이너스 지어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엔젤이너스 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그럼 거기는 누가 돈을 벌 수 있다? 집 짓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는 집 짓는 사람이 더 많은 지대를 낼 수가 있다. 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무슨 용도로 이용돼? 집 짓는 용도. 더 외곽으로 나갔어. 저기 이제 뭐 덕신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엔젤이너스가 돈이 된다 안 된다? 집 지어도 돈이 안 돼. 그럼 뭐 공장 짓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장 큰 순영가를 낼 수 있으니까 가장 큰 지대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네, 그 내용이죠. 자, 볼게요. 1번은 아까 제가 줄 쳤고요. 자, 2번 보세요. 어떤 토지든지 입지 경쟁의 결과 줄칩니다. 최대의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 주체가 이용한다. 맞습니까? 최고의 지불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입지 주체라는 건 주상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네네. 자, 4번 보세요.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이 할당된다. 맞아요.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으니까 최대를 지불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최대의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토지 용도를 정해줄 때, 야, 너 가운데는 상업해. 조금 벗어나면 죽어야. 그 외곽은 공업이야. 이렇게 강제로 정해준 거예요. 자발적으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자발적으로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가운데를 뭐를 이용하든지 관계없어. 그냥 금액 적어내라 했거든. 그랬더니 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내는 거야. 왜? 최대의 수년가를 올릴 수가 있거든. 그 목적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유형이 결정될 때는 최대의 수년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용도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어떤 건지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대가 흘러가지고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집 짓는 애들이 중심에서 최대의 수년가를 올릴 수 있다 보자. 그럼 센터는 뭐가 이용이 될까? 중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 이 사람 이론대로 따르면. 맞아요. 뭐 깨고 부수고하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목적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다음 과정에서 지금 다 설명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찬되는 문제가 없어요. 자, 넘겨볼까요? 자, 문제 하나 또 풀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68페이지인데요. 167페이지요. 167페이지 2번입니다. 2번. 다른 건 이번에 한번 보시고 4번 지문 한번 볼게요. 틀린 거 찾게요. 입찰지대설에 의하면 토지 이용은 최고의 지대 지불회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맞아요. 최고라는 말이 최고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그 입찰지대로는 이렇게 한 문제짜리로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지문으로 잘 나와요. 자, 넘겨보세요. 3번입니다. 3번에 4번 지문입니다. 입찰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아까 그 말이 내 말이 똑같네? 그리고 이게 핵심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핵심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 시험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자가요. 자, 5번 볼게요. 자, 5번에 보면 5번 지문에 입찰지대는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입찰지대는 뭐였어요? 토지 이용 주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고 금액 이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5번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은 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 있잖아. 뭐 이런 게 나오잖아. 이 5번이 답이 아니에요. 답하고 무관해. 그러니까 답은 아니지만 다른 데 답이 있죠. 그러니까 몰라도 관계는 없지. 5번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5번은 답을 정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다. 위에 답이 있어. 나도 위에 보면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5번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아라. 1번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비옥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틀렸지. 2번 준지대 아직 공부 안 했어요. 넘어가고요. 3번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뭐 비슷하게 나오는데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맞아요. 3번이 답이에요. 이게 3번이 답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5번은 답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입찰지대는 뭐라고요? 토지 이용 주체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 그리고 입찰지대에서 나왔던 게 아까 뭐였습니까? 토지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할당된다. 그죠?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